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그날도 저는 늘 하던 대로 베란다 앞에 작은 화분들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뒤로 이 집은 언제나 말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조용해서 사람 체온 하나라도 더 들어와 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말입니다. 오늘부터 집안일 도와주실 분이야. 너도 인사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낯선 여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이 새긴 작은 상처들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 여인의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낯선데 그리운, 어딘가 오래 기다렸던 표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여인은 저에게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끝에 살짝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떨림이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게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어린 시절에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렴풋한 기억 한 조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누구지? 아니, 왜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숨이 이렇게 막히는 걸까? 그날 밤 설거지를 하던 그녀의 뒷모습을 문틈으로 보다가 저는 문득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싱크대 위에 걸린 어릴 적 제 사진을 손끝으로 아주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던 겁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고 얼굴을 돌리는 순간 뭔가 눈물 같은 게 번쩍 빛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왜 제가 어릴 때 찍힌 사진을 한 번 본 적도 없는 여인이 그토록 아픈 손길로 쓰다듬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문장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 여인 도대체 누구지?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숨겨온 비밀, 그리고 제 인생의 첫사랑이라고 믿었던 기억의 주인이 바로 그 여인이라는 사실을 그날이 기억납니다. 아버지의 집에 처음으로 이상한 기척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발소리가 사락사락 복도 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마른 수건을 갠 채로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정부분 오셨어.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말투 어디엔가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떨림이었지요. 천천히 고개를 들자 문간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설고 어쩐지 익숙한 실루엣.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였고 얼굴의 반은 그림자 속에 있었지만 그 입술의 선, 눈가의 자잘한 주름, 손등의 마른 결. 어디서 본 듯한 꿈처럼 흐릿하고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고 그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인사처럼 그녀의 말투 하나하나가 제 심장 안쪽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네, 들어오세요. 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이었고 저는 묘한 불편함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 여자는 집 안 구석구석을 눈에 담으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순간 그녀가 주방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바라보며 숨을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히 삼켰습니다. 그 액자는 아버지와 제 어린 시절 사진. 어느 봄날 유난히 따뜻했던 그때의 우리. 그 여자의 시선이 사진 속 어린 나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은 아픈 듯했고
그리운 듯했고 애써 참아낸 감정을 품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그 표정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오래 품어왔던 무언가를 보는 시선 같았거든요. 혹시 어디서 뵌 적 있으세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란 듯 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의 일부, 왼쪽 뺨에 아주 작은 오래된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찰나였지만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꿈처럼 사라져버린 어느 여름날, 불길 속에서 저를 감싸던 그 사람의 뺨에도 바로 저 자국이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른 뒤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 뵙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처음 보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본다면 저렇게 눈가부터 흔들릴 수 없었겠지요. 저는 여전히 접은 수건을 한 손에 든 채 굳어버린 몸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왜 이 집에 왔는지, 아버지는 어떻게 아는지 어느 것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열린 문틈 사이로 새로운 이야기가 함께 들어오는 소리만이 제 귀에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혼집에 들어온 첫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어딘가 달라졌습니다. 그녀 새로 들어온 가정부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과하게 친절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 존재했고 필요한 만큼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은근하게 풍기는 비누향을 이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분명 어릴 때 어디선가 맡아본 향이었는데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할 정도로 익숙한 향이었지만 기억을 끄집어낼 수 없었습니다. 학생, 학교 늦어요. 부드러운 목소리, 낮게 깔린 듣기 편안한 톤, 그녀가 부르는 학생이라는 호칭이 왜 이렇게 마음을 일렁이게 하는지 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무심한 척하며 잔말을 피했습니다. 아내, 옷을 챙기고 가방을 메고 나가려는데 그녀가 뒤에서 살짝 나의 셔츠 깃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순간 아주 짧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닿는 감촉이 전기가 튄 듯 스쳐갔습니다. 노인 손처럼 거칠지도 않았고 젊은 사람의 손처럼 부드럽기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딘가 어릴 적 병원에서 내 상처를 어루만지던 그 손과 너무 닮아 있었죠. 나는 불쑥 몸을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여 미안하다는 듯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치듯 본 표정, 마음 깊은 곳까지 아는 사람처럼, 나를 오래 지켜본 사람처럼 그런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나의 어린 시절까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라니. 그날 밤 식탁에서도 그녀의 행동은 묘하게 이질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혼 아내 즉 새어머니는 까다로운 성격이었습니다. 식탁에 놓인 음식의 간이나 온도에 민감했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가 차린 미역국에서 김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순간 새어머니는 국을 한 숟갈 뜨고는 바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싱거운데.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간섭하는 말투. 가정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간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국을 다시 가져가려는 순간 내게 흘낏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또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세 가족에게 미안한 것 말고 분명히 나에게 더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원래 재혼한 어른들이 아닐까요? 그녀와 나는 처음 보는 사이인데 왜 그는 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걸까? 다음 날 저녁 나는 일부러 늦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거실 불빛이 비쳐 나오는 걸 보고 괜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그녀가 식탁 앞에서 혼자 음식을 정리하며 작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매운 걸 못 먹는구나. 나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내 식성을 어떻게? 나는 이 집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몇 달. 그녀는 며칠. 그녀가 더는 말하지 않도록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뒤돌아보았고 그 순간 서둘러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왔어요? 저녁 차려줄까요? 괜찮아요. 학교에서 먹었어요. 내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마치 들켜선 안 될 감정이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매우 조용히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속은 좀 따뜻하게 하고 자요. 그 말투, 어딘가 이상하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그 비누향이 스쳤습니다. 나는 갑자기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공포와 그리움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너무 어릴 때 불이 난 집에서 어딘가로 끌려 나왔던 기억, 그리고 그때 품에 안아 올리던 사람의 향기. 나는 혼란에 빠진 채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가 문 앞까지 왔다가 한참을 머뭇거리다 아무 말 없이 돌아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발자국은 이상하리만큼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아기를 깨울까봐 숨을 죽인 사람처럼.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억 속 어디에선가 낯선 듯 익숙한 목소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어린 날의 기억,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말, 그 목소리, 그리고 지금의 그녀 목소리. 왜 이렇게 닮아 있는 걸까?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천천히 스며가듯 기어 올랐습니다. 그 빛 위로 누군가의 느린 발자국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가정부로 들어온 그녀. 나는 아직도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식탁 위에 아침을 차려두고 있었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조심히 옮기던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걸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그녀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어릴 적 제 기억 속에서 어느 여름날 제 이마에 찬 수건을 대며 걱정스럽게 속삭이던 목소리와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냥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오래된 기억을 잠에서 깨우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이미 출근하셨고 집안에는 저와 그녀만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뭐 평소처럼요.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천천히 시선을 돌려 식탁 위 물컵을 정리했습니다. 그 동작 하나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처음 온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퇴근 후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을 열자 집안에서는 고소한 김볶음 냄새가 났고 부엌 쪽에서는 부드럽게 불러보는 콧노래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릴 적 집이 좁았던 시절 엄마는 늘 저녁을 하며
콧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좋아하던 멜로디로, 가끔은 흥얼거리다 울컥해서 멈추곤 했던 그 소리. 저도 모르게 부엌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선반 위에 손을 올리고 국을 저으며 느리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그녀의 뒷모습.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철렁했습니다. 왜인지 내가 정말 잘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긴 몇 번 만났지만 그녀는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익숙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는 유난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아, 음식이 정말 맛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했던 적이 있었나 싶어. 도연. 아버지는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이름도 왠지 낯익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가정부부는 어떻게 구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고 잠시 멈칫하더니 슬쩍 그녀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줬어. 요즘 형편이 어려워졌다길래. 일도 꼼꼼히 잘하고 사람도 괜찮아 보이더라고. 괜찮아 보인다? 아버지의 그 말투에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듯한 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 속에서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갑자기 제 쪽으로 조용히 반찬을 밀어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좋아하던 맛일 것 같아서 혹시 모르지만 드셔보세요. 저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맛이 뭔지 어떻게 알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대답은 도저히 단순한 추측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입안이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는 내 방으로 올라가며 일부러 발걸음을 천천히 했습니다. 그녀가 뒤에서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는 소리가 마치 오래전 기억에 겹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온 뒤에야 저는 등을 문에 기대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죠? 왜 이렇게 익숙한 거죠? 왜? 그녀의 목소리와 손짓, 습관들이 모두 하나같이 잃어버린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마치 어둠 속에서 메아리처럼 가슴에 박혀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결의 아래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내려가 보았습니다. 식탁 근처에서 그녀가 깨진 유리컵 조각을 손으로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다친 손가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깜짝 놀라 손을 뒤로 감췄지만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손등 위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어릴 적 불길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감싸 안아 자기 팔로 불을 막아냈던 기억. 그때 제 옆에서 타들어가던 누군가의 팔이 희미한 상처 하나로 남아있던 바로 그 자국. 저는 기절할 만큼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왜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나와 같은 기억을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왜 아버지는 그녀와 어색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질문들이 물결처럼 몰려왔고 그녀는 조용히 너무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놀라게 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 상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는 제 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제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내 심장이 그 순간 다시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릴 때마다 오래된 기억도 같이 흔들리는 것처럼 제 마음은 이유 없이 불안했습니다. 아버지는 새로 들어온 가정부,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오늘 처음으로 장을 봐오라고 하셨습니다. 네 엄마가 이런 건 잘한다. 손도 빠르고. 아버지는 괜히 말끝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아래쪽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불편함 같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두려움 같기도 했습니다. 예쁘지도 젊지도 않은 중년의 여자가 재혼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가정부 일을 시작한 것뿐인데 설명할 수도 없는 어떤 기시감이 그녀를 보고 있으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늘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제 방 근처를 지나갔고 식탁 위에 수저를 놓을 때도 숟가락 한 개, 젓가락 한 짝을 꼭 딱 맞춰 정렬했습니다. 그 모습마저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 어른 한 명이 그런 식으로 반듯하게 정리하곤 했던 것 같다. 그 생각이 스치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그녀가 미역국을 올려놓았습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작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목 안쪽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맛, 이 냄새, 이 감촉, 누군가가 제게 생일마다 끓여주던 그 미역국의 맛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멍하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표정을 눈치챈 듯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눈치채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처럼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한다는 말, 그게 이런 걸까 싶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차마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그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저 어릴 때 어디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그녀는 순간 고개를 들었고 잠깐이었지만 그 눈에서 커다란 파동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디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도망이라는 감정이 분명히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에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그녀는 방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비치는 빛과 움직임을 보고 그녀가 무엇을 다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슬쩍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들어가도 되나요? 문이 열리자 작은 오래된 천보자기가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제 눈에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보자기의 끝은 닳아 있었고 손때가 가득한 자국이 어른거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보자기를 제 앞에 펼쳤습니다. 장난감 목마, 녀석의 휜 바퀴, 그리고 너무 익숙한 분홍색 털실 인형 하나. 제 손이 저절로 인형 쪽으로 가 닿았습니다. 이거 제 건데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내 거였어요. 그 목소리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꿈에서 누군가가 불러주던 목소리 같았습니다. 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을 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20년 동안 삼켜온 고통과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흉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듯 말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속이 저릿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 품에 안겼던 날 그 인형을 꼭 쥐고 있었어요. 순간 저의 전신에 전율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녀는 놀라 보자기를 닫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모든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얼굴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왜 그걸 아직 가지고 있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그녀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는 단순한 가정부와 고용주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도 있었다는 사실을, 어쩌면 가장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심장이 천천히, 하지만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며칠째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식탁에 불을 켜두고 앉아 있으면 세상이 참 고요해지더군요. 그러면 저는 자꾸만 다시 처음의 그 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가 아버지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 문 앞에서 두 손을 가만히 모으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웃던 그 표정, 그 미묘한 떨림, 그리고 낯설게 따뜻했던 눈빛, 그 모든 게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지. 그날은 주말이었고 저는 여느 때처럼 빨래를 걷어들고 있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부드러운 겨울 햇살이 베란다를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부르더군요. 우진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개를 돌리니 가정부로 온 그녀. 아니, 이제는 수아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저는 일부러 밝은 척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어머니에 대해 들은 게 있니? 저는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흔한 대화거리가 아니니까요. 그냥 뭐 돌아가셨다고, 오래전에 사고였다고 그렇게만 들었죠. 그녀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꼭 오랫동안 준비해온 용기가 무너져 내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들었겠지. 그녀는 제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평생을 찾아 헤맨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깊고 절절했죠.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쿡 하고 찔렸습니다. 왜 저렇게 날 보는 거지? 며칠 뒤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셨습니다. 왜 수아 씨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 전 그냥 그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넌 내 엄마 얘기만 하면 왜 그렇게 예민해지냐?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순간 울컥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나요? 저는 그냥 알고 싶었어요. 제게도 엄마가 있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 씨가 방문 근처에 서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그저 가정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잃어버린 걸 되찾은 사람의 눈물이었고 오래된 죄책감이 터져나온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놀라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왜 그래요, 수아 씨?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네 엄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집 앞 모든 소리가 멎어버렸습니다. 세탁기 소리도 시계 초침도 아버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아니라 몇 년이 걸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짓말이죠. 저희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그녀는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고, 널 지키려다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널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어.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순간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죄책감과 후회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말 못하게 했어. 너에게 상처가 될까봐. 그리고 나도 두려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토록 늦게 알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큰 진실을 이렇게 아픈 방식으로 마주하게 된 걸까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울음이 어쩌면 제 마음속에서 가장 오래 기다린 소리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울음, 엄마의 진실, 엄마의 목소리, 엄마. 그 단어가 제 가슴 안에서 아주 오랜만에 울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입 밖으로 꺼내기도 어려웠던 그 말이 어느 순간 제 마음 밑바닥에서 부드럽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눈빛이 나랑 같은 엄마와 아들이 서로를 알아보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엄마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나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 그리움이 더 많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제 뺨을 만졌고 그 손끝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20년의 빈자리가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울리던 순간 저는 손끝까지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바람이 드나드는 작은 틈 사이로 희미하게 따뜻했던 공기마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애는, 아니, 이제는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은 그 젊은 남자는 오늘 처음으로 저를 진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깔린 건 분노였지만 그 뒤편에는 분명 제가 언젠가 잃어버린 그 아이의 눈빛과 닮아 있었죠.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러질 듯 메말라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말들을 하는 건데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고인 상처가 제 말 한마디로 또 번지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엄마였을지도 모른다고요? 그의 말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은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책임져야 하는 거 아시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당신 말 한마디로 지금 그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바람처럼 제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애도 평생 혼자였다는 말이었죠.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말하더라도 저는 입술을 깨물고 겨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살기엔 너무 오래 참았거든. 그렇다고 지금 말하면 달라지기라도 해요? 그의 눈가가 벌개졌습니다. 전 이미 너무 늦었는 줄 알아요. 그가 그렇게 말하며 뒤돌아섰을 때 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벽을 짚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 어떡하라고요? 제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문처럼
작게 삐걱거리며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멈칫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현관을 나섰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에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집안은 평소보다 더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애가 남긴 체온이 어디에도 닿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천천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어버린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눈물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삶에서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꺼내 보이고 싶었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이 뒤엉켜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엔 그의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애가 정말 제 아이라면 저는 무엇을 더 잃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그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문득 창밖에서 누군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마당 쪽으로 나가보니 그 애가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종이 쪽지를 쥐고 있었고 그것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고시원방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제 거랑 너무 비슷해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불에 댄 아이, 오른쪽 뺨 화상, 어머니는 찾고 있음, 보육원에서 기록된 단 한 줄짜리 메모였습니다. 제가 20년간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문장, 찾고 있음. 그건 단순 기록이 아니라 제가 죽을 때까지 마음에 품고 있던 절규였습니다. 저는 쪽지를 쥔 그대로 그의 앞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 정말. 그 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살짝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애의 마음 어딘가에서도 오래 묵은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제 손등에, 그의 신발 위에, 마당 흙 위에까지. 바람은 차가웠지만 우리는 그 순간 서로의 따뜻함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은 거의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조각은 우리 둘이 함께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사랑은 항상 두려움과 함께 찾아오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서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쪽에서는 낮은 숨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지요. 아버지는 손가락 사이에 낀 안경을 천천히 벗고 있었고 가정부로 들어온 그분 이제는 더 이상 가정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선 채 도무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그분 역시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은 너무 많은 세월을 건너온 듯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분이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이야. 그 순간 가슴 어딘가 깊은 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그토록 원망하고 싶었던 말, 그토록 기다렸던 말이 같은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고여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분의 얼굴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오래전 그날 저는 왜 혼자가 됐나요? 제 질문은 감정이 얼룩져 차마 매끄럽게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를 꽉 잡으며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살 것 같았어. 그 말은 너무 뜬금없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서서히 숨겨온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재혼 전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너무 가난했지만 서로만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거대한 채권자에게 쫓겨다녔고 그들은 가족에게까지 손을 대겠다고 협박했답니다. 너라도 살려야 했어. 그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면 너는 평생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그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데리고 도망쳤어. 하지만 내가 넘어진 그날 불길이 치솟는 방 안에서 나는 너를 꼭 안고 있었는데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화재 사고, 제가 평생 악몽처럼 기억하는 그 장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놓칠 줄 몰랐어. 그 어둠 속에서 너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 그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뒤돌아 창가에 서 있었고 그 넓은 등 뒤로 묵묵히 흘러내리는 눈물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그분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한순간 그분의 몸이 움찔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손을 꼭 잡아왔습니다. 그렇게라도 너를 지키고 싶었다. 나쁜 엄마였지만 넌 평생 내 아이였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원망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넘쳐 저는 그분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어버렸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의 등을 감싸 안은 채 조용히 흔들리며 울었습니다. 서로의 가슴 속 깊은 구멍을 조금씩 메꿔가듯이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던 아버지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 저는 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흩어져 버린 가족이 한자리에서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아주 깊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끈은 한번 끊어진 듯 보여도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릴 뿐 언젠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밤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집 안에는 오히려 따뜻한 온기가 은근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모든 진실이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버거운 무게로 가슴 한복판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 가정부라고 믿어왔던 그 여인이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친엄마라는 사실,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다리가 힘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한 손을 제 어깨 위에 올렸습니다. 그 손길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5살이었을 때 무릎이 까져 울고 있던 저를 조용히 안아주던 그 따뜻함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제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던 버려짐의 그림자가 단숨에 부서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 정말 너무 미안했다. 엄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처음으로 그녀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진아. 그 단 한마디에 제 감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왜 그렇게 그리웠는지, 왜 그렇게 아팠는지 저는 주먹으로 바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왜 지금 와서, 왜 이제야 돌아온 건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억눌러온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너를 포기한 게 아니었다. 내 아버지가 너를 데려간 뒤 나 찾아갈 수가 없었어.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음을 참으려는 듯 입술이 떨리고 역계 메이크업이 번져가는 얼굴에서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겨우 붙잡아 세우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나이를 먹고도 이렇게 취약하고 이렇게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정말 엄마 맞아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내가 잠들 때마다 등을 토닥여주던 사람이 누구겠니? 내가 밥투정을 하면 젓가락으로 계란을 잘라 올리던 사람이, 내 손이 차갑다고 품에 꼭 안아주던 사람이, 몸서리치도록 선명한 기억들이 제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마음으로는 계속 알고 있었다. 이 여인이 내 곁에 있을 때마다 왜 가슴이 아렸는지, 왜 이상하게 안정됐는지. 그녀는 제 손을 잡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엄마 저버린 거 아니었어요?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나는 널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순간 어깨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고 저는 눈앞의 엄마에게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시간을 한꺼번에 되찾기라도 하듯이 저는 어린아이처럼 그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짓눌려 있던 외로움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시 뒤 우리는 동시에 숨을 고르며 서로 떨어져 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오래된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녀는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첩 속에는 각 날짜 아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진이 생일. 케이크를 만들었다. 엄마도 보고 싶어. 잠이라도 자자. 버스에서 우진 또래 아이를 봤다. 웃는데 너무 닮았다. 오늘도 못 본 날. 그래도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내 아들. 저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매일 너를 그리며 살았다.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세월이 쌓아 올린 사랑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찬을 꺼내 먹고 밥을 데워 따뜻하게 나눠 먹으며 짧지만 너무나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잃고 싶지 않아 했던 마음의 깊이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낮 동안 꾹 눌러두었던 마음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찾던 건 사실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는 아주 작은 확인이었음을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닳거나 없어지지 않더군요. 멀리 돌아갔을지언정 결국 제자리로 가족에게로 돌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고맙습니다. 혹시나 당신도 오래 묵혀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밤만큼은 살짝 들여다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그런 용기를 건네줄 수 있다면 저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따뜻한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게요. 이런 감성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내일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